안녕하세요. 전국시대 김정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시대 홍태균입니다. 네, 요즘 포항 호미곶면 대보리에 가면요. 하얀 메밀꽃이 만개해서 바다와 함께 어우러진 풍경이 아주 좋다고 하는데 태균 씨 혹시 가보셨나요? 네, 저도 아직 가보진 못했는데 굉장히 멋진 풍경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죠. 봄에는 대보리에 노란 유채꽃이 있고요. 또 여름에는 하얀 메밀꽃으로 새로운 풍경을 선사한다고 합니다. 바다와 함께 꽃이 어우러지는 멋진 풍경이 또 힐링 명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호미곶 대보리처럼 시민들을 위한 힐링 공간이 전국 곳곳에 생겨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전국시대에서는 완도의 해변에서 펼쳐지는 해양 치유 프로그램을 첫 소식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말 그대로 바다와 해양 자원을 이용해서요. 내 몸을 돌보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오감 힐링이 기다리는 곳 완도의 바다로 함께 떠나보시죠.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여름. 우리 은혜 리포터도 바다로 향했는데 작년에도 바다 모래사다, 올해도 바다 모래사다, 재작년에도 바다 또 모래사다. 아니 올해는 좀 색다른, 좀 새로운 거 없나요? 아유, 없긴 왜 없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완도의 맑은 바다와 고운 모래사장이 전해주는 힐링 이야기. 청정바다 수도 완도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방법 지금 공개합니다. 해양치유의 본고장 완도. 해양치유 프로그램은 해양수산부가 청정바다 수도 완도를 해양치유산업협력지자체로 선정하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인데요. 바쁜 와중에도 나의 몸과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진 요즘. 해양치유 프로그램은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을 보듬어줄 새로운 해결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해양치유, 말 그대로 해양 자원을 이용해서 우리 몸이 건강해지도록 돕는 건데요. 이 청정바다 수도 완도에서 그 진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확실하고 제대로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해 볼게요. 2017년 처음 선보인 후로 매 차례마다 많은 사람들이 찾으며 뜨거운 인기를 모으고 있는 완도 해양치유 프로그램. 모래사장, 해수, 해풍 등 청정자연을 친구 삼아 운동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 청정바다 수도 완도에 왔는데요. 네. 또 이곳에 해양 치유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네, 어떤 프로그램인지 소개부터 해주시죠. 저희 해양 치유 프로그램은요. 네. 해양 기후 자원인 태양광, 해풍, 해수, 해사, 또 해양 생물 등을 활용해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건강 증진 활동입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네네. 인기가 굉장히 많다고 하던데 네. 어떤가요? 좀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나요? 여기 오신 분들은요. 여기에 매력에 반하셔가지고요. 또 오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매해마다 방문자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은 다음번에 참가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커트도 시키고 있습니다. 인원수를 제한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 완도 해양치유 프로그램. 그중에서 우리 은혜 리포터가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될 체험은 완도 신지 명사십리의 부드러운 모래사장 위를 걷는 노르딕 워킹. 제가 이곳에 와서 처음 봤던 게 노르딕 워킹이거든요. 근데 장비도 들고 있고 마치 바다 위에서 스키를 타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재밌을 것 같아요. 가서 한번 체험해 볼게요. 등산용 스틱과 비슷한 폴 장비를 이용해 남녀노소 언제 어디서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노르딕 워킹. 일반 워킹에 비해 에너지 소비량이 30% 이상 높을 뿐만 아니라 심뇌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니 이 정도면 건강 지키는 걷기 운동 아니겠어요? 이 완도의 해양 기후 치유 프로그램 그 중에서도 이 첫 번째가 노르딕 워킹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근데 워킹이면 걷는 거고 노르딕 워킹이 뭐예요? 예, 노르딕 워킹은 핀란드에서부터 시작된 전 네. 세계적인 걷기 운동입니다. 그 북유럽에서부터 이제 시작되어서 네. 1997년부터는 일본과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지금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운동입니다. 네. 일반 걷기는 칼로리 소모가 시간당 280칼로리라면 노르딕 워킹은 시간당 400kcal가 소모되고 있습니다. 신체 근육의 90% 이상을 사용하는 전신 운동인 노르딕 워킹. 우리 박은혜 리포터 장비 착용 확실히 하고
본격적으로 노르딕 워킹을 시작하기에 앞서 노르딕 워킹 폴을 활용해 충분히 몸을 풀어줍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스트레칭이 끝나면 기본 동작을 배운 뒤 열을 맞춰 줄을 선 다음 해변과 나란히 걸어보는 겁니다. 와, 이렇게 모래 위를 걸으니까 발 뒤꿈치도 안 아프고 걸을 때 모래가 푹신푹신 모래 속에 발이 쏙 들어가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진짜 자연과 함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다의 기운을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체험. 해변에서 즐기는 필라테스. 몸의 긴장감을 풀어주고 마음의 안정을 찾아주는 필라테스를 시원한 파도 소리, 부드러운 모래의 감촉을 느끼며 경험해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우리 박은혜 리포터 벌써 자리 깔았어. 와, 이렇게 해변에서 또 이 멋진 몸매로 필라테스를 하셨는데 그래서 이 해변에서 필라테스를 한다는 게 실내에서 하는 거랑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차이들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자연 환경에서 네. 그 운동을 하시게 되면은 실내에서 이렇게 느낄 수 없는 그 자연 그대로의 어떤 그 효과를 우리가 이제 느낄 수가 있어요. 특히 지금 이 장소는 해양 음연이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맑은 공기, 네. 그다음에 이 따사로운 햇살, 이러한 부분들이 가미가 되다 보니까 실내에서 하는 운동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이게 진짜 땀도 2배도 나고 너무 네네. 좋은 것 같아요. 네네네. 이렇게 좋은 거 많이들 참여해 주시라고 해변 필라테스 오시라고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네네. 자, 미세먼지에서 찌든 도시생활 이제 접으시고요. 깨끗한 공기가 있는 청정해역 완도로 오십시오. 만들어 오십시오. 바다의 기운을 온몸으로 느꼈다면 일상에서 쌓인 피로를 개운하게 날려버릴 차례. 풍부한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어 혈액순환을 돕는 데 제격인 해수찜. 오늘 우리 운동하면서도 땀 뺐는데 이렇게 또 해수찜을 하면서도 땀을 쭉 빼잖아요. 좀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어떠세요? 굉장히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네. 좀 건선도 있고 네. 잘 건조한 편인데 여기서 해수침 하고 가면 의외로 매끄럽고 촉촉해서 좋아요. 지금도 피부가 너무 좋아 보이세요. 쌩얼이에요. 아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 다시마를 이렇게 좀 나눠 붙여 좀 떼서 붙이시다. 좀 붙이시다. 아 근데 이렇게 이 붙이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피부도 매끄러워지면서 네. 굉장히 혈액순환도 잘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무릎 수술했는데 의외로 파스를 붙이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뜨끈한 물에 몸은 노곤노곤해지고 해수찜에서 나올 줄 모르는 박은혜 리포터. 눈꺼풀은 왜 이리 더 무거운 것이냐. 박은혜 리포터 다음 체험 가셔야죠. 아니 이렇게 좋은데 와가지고 이렇게 좀 쉬었다 와가지고 왜 이렇게 다들 성격이 급하실까? 나 좀 쉬었다 갈래요. 먼저 가세요. 다음 체험은 먹거리예요. 먹거리요? 가시죠. 땀도 쭉 뺏겼다. 완도의 청정 해조류를 활용한 다양한 간식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이름도 생소한 유자 해초 호떡과 톳 유부초밥. 어떻게 좀 다르게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여기는 청정지역 완도답게요. 해조류를 이용해서 톳 유부초밥을 만들었고요. 네네. 그리고 호떡에도 완도에서 자라는 유자 가루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또 해조류가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특색 있는 호떡이에요. 예, 완도에서만 먹을 수 있는 유자 해초 호떡입니다. 근데 또 아름다운 색깔을 자랑하는 차들도 함께 준비해 주셨거든요. 네. 종류가 엄청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종류는 엄청 많고요. 여기 네. 지금 제일 잘 나가는 게 여기 비트 차랑 네. 눈에 좋은 메리골드 차랑 네, 그다음에 여기는 목련차인데요. 이 꽃차의 특징은 청정 지역인 청산도에서 키웠다는 거예요. 예, 청산도에서 키워 가지고 직접 만든 거고요. 여기 동백음료라고 저기 있는데요. 이것도 청산도에서 자란 꽃으로 만든 거예요. 다른 데서는 맛볼 수 없고 예, 여기서만 맛볼 수 있는 음료예요. 해조류 간식과 따뜻하게 우려낸 꽃차 한 모금. 이 정도면 오늘 하루 충분히 힐링했다 할 수 있겠죠? 너무 맛있어요. 꽃차하고 호떡도 아주 맛있네요. 우리 김이라든가 톳, 또 그리고 이쪽 지역에서 많이 나는 동백꽃을 넣어가지고 차를 마시니까 그렇게 또 새로운 맛이 났습니다. 이런 좋은 프로그램은 정말 몰랐거든요. 오늘 그 몇 가지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정말 그 지역 아닌 다른 예지 분들한테도 꼭 안내해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자연에 속해 있을 때 어느 때보다도 가장 편안해지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겠죠?
몸과 마음을 치유해주는 소중한 바다. 완도 해양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잠시 쉬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함께 깨달아 보자고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살필 기회가 많지 않은 현대인들. 하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은 내가 지켜야 하잖아요. 이렇게 아주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서 바다에 한번 와보시는 건 어떨까요?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걷기도 해보고 또 운동도 하고 또 모래사장도 걸으면서 말입니다. 온전히 나만을 위해 생각할 수 있는 이 시간을 바다가 선물해 줄 겁니다. 네, 완도 해양 치유 프로그램을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 노르딕 워킹의 해변 필라테스까지 바다에서 하면 운동도 힘이 드는 게 아니라 재밌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바닷바람 맞으면서도 파도 소리도 들으면서 운동을 하면 정말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운동 끝나고 나서 이 뜨끈한 해수찜에 또 간식까지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건 정말 취향 저격인데 제대로 된 힐링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완도군은 해양 치유센터도 건립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아름다운 바닷가에서 힐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국시대 이번에는요. 추억을 찾아 대전으로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네, 우리나라의 역사 혹은 세계사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곳, 우리 지역의 역사를 아는 것도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옛 충남도청사에는 대전의 근현대사가 고스란히 남아있어서 지역의 역사를 제대로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거기에 한 가지 더 추억이 깃든 대전의 명물 음식이죠. 두부 두루치기도 옛 충남도청사 근처에서 맛볼 수 있다고 하거든요. 대전의 옛 시간을 찾아서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대전 방문의 해, 대전의 옛 모습이 궁금하다면 이곳을 찾으면 됩니다. 바로 옛 충남도청사에 있는 대전 근현대사 전시관인데요. 대전 100년의 시간이 기록돼 있습니다. 역사를 학교에서 배우는데 다들 내용 중심이 대전이 아니라서 잘 몰랐는데 대전 근현대사를 굉장히 아픈 시각으로 잘 전달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철도와 함께 발전해온 대전의 과거와 현재를 생각해보는 공간이죠. 그리고 대전의 대표 음식이라 불리는 두부두루치기 한 접시. 그 안에 담긴 대전의 옛 시간을 지금 만나러 갑니다. 대전시 중구 일대의 원도심은 대전의 옛 모습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특히 중앙로 한가운데 자리한 충남도청사는 대전과 충남의 행정과 역사의 중심이었습니다. 대전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곳 옛 충남도청사입니다. 여기서부터 대전역까지 쭉 이어지는 중앙로, 예전에 대전의 중심지였었고요. 이곳 또한 역사적으로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는지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시죠. 1932년에 준공된 옛 충남도청사. 홍성 내포 신도시로 이전하기 전까지 90년간 대전과 충남 행정의 산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이거 방문해 주셔서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여기 옛 충남도청사 같은 경우는 네. 대전 시민들 그리고 충남 도민들이라면 다들 애정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선 1905년도에 이제 경부선이 세워진 놓이고, 그다음에 1914년에 이제 호남선이 놓이면서 물동당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어떤 이주 인구도 일본의 이주 인구 이런 것들도 생기게 됨으로써 급격히 대전이 커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1932년에 이제 공주에 있던 도청이 여기로 옮기게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급격히 대전은 큰 도시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대전역과 함께 형성된 대전 원도심.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곳이 바로 옛 충남도청사죠. 특히 고풍스러운 외벽과 복도는 지금까지도 잘 보존돼 있어 영화나 드라마 촬영 장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영화 촬영, 드라마 촬영도 많이 진행이 됐지만 진짜 들어오니까 세트장 같아요. 예전 모습 그대로 잘 보존되고 있네요. 잘 보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건축물이 몇 개 없습니다. 부산에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그러니까 당시 사회의 모습이랄지 문화를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변호인 같은 이런 드라마 세트장으로도 이렇게 활용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에 많은 경우에 어떤 그 의미를 담을 때 여기를 하나의 영화 한 장면으로서 활용했다고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옛 충남도청사 1층 일부는 대전 근현대사 전시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전의 시작부터 발전 과정이 사진과 기록으로 전시돼 있죠. 대전 시민들은 물론 여행객들까지 자유롭게 찾아와 대전의 옛 시간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역사를 학교에서 배우는데 다들 내용 중심이 대전이 아니라서 잘 몰랐는데 이번 전시관 와서 되게 많은 걸 배우고 간 것 같아요. 대전은 굉장히 바쁜 도시로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기는 대전 근현대사를 굉장히 아픈 시각으로 잘 전달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1919 대전 감옥서 특별전이 열리고 있는데요. 일제 강점기 당시 대전 형무소에 수감됐던 애국 지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제의 그 사람들은 독립만세 운동을 한 사람들, 또 독립투쟁을 한 사람들을 사상범으로 취급을 했어요. 안창호 선생님, 여운형 선생님, 그다음에 김창수 선생님 세 분이 여기서 수감 생활을 했고, 특히 김창수 선생님은 해방 때까지 여기서 수감 생활을 하셨던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대전 형무소는 일제 강점기 식민지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의병 활동과 군자금 모집 등 치열하게 항일 운동을 펼쳤던 독립투사들이 이곳에서 옥고를 치른 것이죠. 관람객들에게 당시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음식으로 대전의 옛 시간을 만나볼까요? 옛 충남도청사에서 머지않은 골목을 찾았습니다. 두루치기 하면 대부분 고기가 들어간 걸 생각하지만 대전은 두부 두루치기입니다. 야, 벌써 골목에서부터 전통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것도 3대째 30년 이상 대전시에서 인증한 맛집이거든요. 들어가서 그 맛을 확인하겠습니다. 대전에서 두부 두루치기를 가장 먼저 만들었다는 이곳. 잊지 못할 향수를 찾아 남녀노소 찾아오는 곳입니다. 정감이 넘치는 실내 분위기가 처음 온 사람도 금방 친근해질 정도입니다. 이 풍경이 그리워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깨끗이 드셨네요. 네. 많이 드셨어 보니까 수육도 드셨고 두부 두루치기에다가 이것저것 다 드셨어요. 막걸리도 한 잔 드셨고요. 네. 가끔씩 여기 오세요? 네, 일단 전통이 엄청 오래돼가지고 대전 분들은 다 아시는 맛집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여기만의 특유의 분위기가 있어서 엄청 맛있어요. 서울에서 뭐 이런 거 드셔보셨어요? 두부 두루치기는 대전에 와서 처음 먹어봤고요. 마파두부랑 약간 비슷한 느낌도 좀 있는데요. 그거에 비해서 조금 자극도 좀 덜하고 오히려 부드럽게 더 먹을 수 있어서 좋은 음식이었던 것 같아요. 대전의 대표 음식이 된 두부 두루치기. 두부는 멸치 육수에 한번 푹 끓여놓고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양념장과 고춧가루를 넣어 볶아냅니다. 매콤하고 부드러운 이 맛을 지켜온 지 벌써 5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예전에는 여기 앞에 도청 있고 시청 있고 뭐 경찰청 있고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많이 왔겠어요. 그러면 이거 많이 왔지. 옛날에는 저 그 안에서 구내식당 있어도 그렇게 안 먹고 다 이런 데서 와서 먹었잖아요. 지금 구내식당이 잘해준다대. 그래갖고 거기서도 많이 먹는다 하더라고. 근데 옛날에는 뭐 다 공무원들이지 뭐. 고소한 두부에 매콤한 양념을 버무려 볶아낸 두부 두루치기 한 접시. 서민들의 퇴근길에 따뜻한 친구가 되줬습니다. 남임순 씨는 친정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단골 손님을 맡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두쳐라, 데쳐라, 볶아라, 달달 뭐 볶아줘요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두루치기란 말이에요. 엄마께서 손님이 져줬단 말이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손님들이 해줘. 나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하라는 대로만 해줬다 보니까 그게 이렇게 맛있다고 소문이 나갖고 엄마가 이렇게 우리 엄마가 그래서 돈을 벌었죠. 대전 시민들이 사랑하는 두부 두루치기. 빨간 양념이 입맛을 돋우는데요. 자박한 국물이 두부에 잘 배어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침이 넘어가네요. 매콤한 그리고 고소한 두부 두루치기. 게다가 윤기 잘잘잘 흐르는 먹음직스러운 수육까지.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집니다. 이제 진짜 행복해져 볼까요? 말씀합니다. 수육 한 접시와 매콤한 두부 두루치기. 먼저 부드러운 식감의 두부 두루치기부터 맛봅니다. 두부의 고소한 맛에
진하고 매운 양념이 더해져 맛이 풍성해지죠. 입안이 조금 매워질 쯤 술꿀 곁들여 먹으면 금상첨화 찰떡궁합입니다. 얼큰한 두루치기 양념에 국수사리까지 넣어서 먹으면 퍼펙트. 이 정도는 먹어줘야 되는 거죠. 두부하면 네모 반듯한 모양을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연한 두부를 잘게 부셔서 양념을 끼얹고 조리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두부 안으로 양념이 싹 스며들어서 그 맛은 깔끔하고 개운합니다. 시간은 흘렀어도 그때 그 장소 그리고 그때 그 맛은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전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원도심에는 대전의 역사와 발전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전 근현대 전시관은 방문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데요. 대전의 옛 시간이 그리운 날, 매콤한 두부두루찌개 한 접시로 따뜻한 추억 한 모금을 떠올려보면 어떨까요? 향수 어린 골목들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네, 전국시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야생동물을 만나볼 텐데요. 안타깝게도 이곳은 다치고 상처 입고 어미를 잃은 동물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네, 바로 부산시 사하구에 위치한 야생동물 치료센터인데요. 이곳에 오게 된 사연도 다치고 아픈 증상들도 다양하다고 합니다. 다행히 정성껏 돌봐주신 선생님들이 있어서 자연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는 친구들이 많다고 합니다. 어떤 동물들이 치료받고 보호받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선생님, 응급 환자입니다. 뭐라고요? 수술 도구 좀 빨리 챙겨주세요. 지금 상태 어떤가요? 매우 위독합니다. 어떡해. 얘 좀 살려주세요. 야생동물 메디컬 드라마 야생 거탑 함께 보시죠. 사하구 하단에 위치한 야생동물 치료센터. 여기에는 다양한 동물들의 생활을 볼 수 있는 생태체험 전문 교육장이 있습니다. 여기가 야생동물 치료센터라고 들었어요. 과연 어떤 일을 하는 공간인가요? 이제 부산하고 부산 인근 지역의 다친 야생동물을 이제 치료하고 재활시켜서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낸다고요? 예. 그런데 여기가 지금 모형만 이렇게 가득 있거든요. 혹시 살아있는 동물들은 어디에 가면 볼 수 있나요? 여기는 전문 생태 교육장으로서 이제 야생동물에 관해서 이제 보호 홍보를 하는 그런 관이고 치료받고 있는 데는 이제 병원이 따로 있어요. 야생동물 치료센터에서는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직접 눈앞에서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엔 갖가지의 이유로 부상을 당해 치료 중인 많은 야생동물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다 까매서 안 보이는데 여기 어떤 동물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주로 지금 치료받고 있는 애들은 어린 아이들. 새끼들. 네, 새끼들이 지금 많이 들었어요. 온도에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지금 온도를 조절해주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작고 귀여운 새는 천연기념물 제324호인 황조롱이입니다. 얘네들이 예전에는 이제 절벽하고 절벽 사이를 날아다니면서 절벽에 둥지를 많이 텄어요. 근데 지금은 아파트 베란다에 그렇게 둥지를 많이 터요. 아파트와 아파트를 절벽으로 인식한 거죠. 그렇다 보니까 뭐 에어컨 실외기라든지 이런 데다가 둥지를 트니까 많은 분들이 청소하다가 이렇게 오는 경우도 많고요. 그 외에도 어미를 놓쳐오게 된 흰뺨 검둥오리부터 우리나라 천연기념물인 솔부엉이, 그리고 큰 부상을 당해서 날개에 핀을 박은 파랑새도 있었는데요. 갖가지의 이유로 부상을 당해 들어온 다양한 새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아프겠다. 진짜 마음 아프다. 야생에 있어야 될 애들이 지금 치료를 받고 있으니까. 아니, 이런 애들은 얼마 정도 치료를 받나요? 보통 골절 같은 경우에는 4에서 6주 정도 치료를 받아야 되고 경과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치료를 받아 자연으로 돌아가는 동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지금 저기 보이시는 쟤는 솔개거든요. 근데 솔개인데 한쪽 날개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아이도 날개가 없고 저기 있는 저 수리부엉이도 두 눈이 안 보이는 애도 있잖아요. 과연 제대로 생활을 할 수 있을까도 걱정이고
좀 마음이 아프네요. 아이고. 얘네들이 보면 막 어디서 왔는지, 부산에 무슨 이런 야생동물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대부분 뭐 금정산이라든지 이 집 뒷동산에 살고 있는 야생동물들이에요. 분들이 부산에 이렇게 많은 야생동물이 있다고 생각을 잘 못하세요. 야생동물 치료센터에서는 야생동물의 혈액을 통해 검사와 질병 진단 및 연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 안에 수술실이거든요. 여기서 아까 보셨죠? 이 파랑새 오른쪽에 핀이 박혀 있었잖아요. 그 핀을 빼는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날개를 다쳐 핀으로 뼈를 고정했던 파랑새의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날개를 고정해주고 지탱해주던 쇠막대를 제거하고 상처 부위의 봉합까지 아주 긴장된 분위기에서 이루어졌는데요. 다시 잘 날았으면 하는 마음에 괜히 조마조마하더라고요. 선생님, 저희 파랑새 수술 잘 끝났나요? 예, 쟤는 지금 3주 전에 이게 상안골이 부러졌는데 지금 뼈는 다 붙었거든요. 방금 이제 핀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어요. 다행히 뼈는 아주 잘 붙었어요. 감사합니다. 야생동물 치료센터에서는 치료뿐만 아니라 새끼 동물들에게 시간에 맞춰 먹이를 줘야 하는데요. 그렇기에 우리 수의사분들이 어미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얘들이 어미들이 그 구석구석에다가 새끼들을 숨기고 다니거든요. 아. 근데 막 사람들이 보면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얘들이 혼자 버려졌고 어미가 어떻게 됐나 보다 싶어가지고 데리고 오는 경우가 많죠. 사람이든 동물이든 아기는 다 귀엽다고 했던가요? 밥을 잘 먹는 모습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고라니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아시다시피 유해동물로 많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고라니가 사실 전 세계적으로는 멸종 위기종이에요. 정말요? 예. 우리나라에 정말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고라니 아닌가요? 예, 정말 많이 있어서 지금 포획도 하고 그렇게 유해동물로도 어느 정도 지정될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지만 사실 전 세계에 있는 고라니의 한 90% 정도가 우리나라 다 있다고 합니다. 식사 후에는 엉덩이를 이렇게 쪼물쪼물 마사지 해줘야 하는데요. 야생에서 항문을 핥아주는 어미 대신 사람이 직접 배변을 유도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볼 수가 있으니까. 아, 엉덩이에다 해줘야 돼요? 엉덩이. 끊기기. 어머, 어떡하니? 잠시만요, 좀 뜨거. 무서워. 잠시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손에 묻었어. 어떻게? 네, 어떻게? 그럼 이제 이걸로? 제가 배변을 너무 잘 유도한 탓인지 정말 시원하게 애정을 표현하더라고요. 그 애정에 감동받아 울고 싶었어요. 고라니 밥 주고 배변 유도까지 했는데 야 정말 사실 이 동물과 사람 키우는 이 애기 키우는 게 똑같네요. 지금 제가 고라니 말고도 식사 시간인 친구가 한 명 더 있는데요. 바로 얼마 전에 구조된 하늘 다람쥐입니다. 다람쥐라서 흔할 것 같다는 생각과는 달리 멸종위기 야생동물이자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습니다. 견과류 껍질을 까먹는 모습이 정말 심쿵하더라고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이 순간을 위해 완벽 무장했습니다. 저 이제 뭐 하면 되나요? 이제 청소하나요? 이제 청소도 하시면 좋은데 나중에 그거는 따로 하시고요. 일단 애기들이 배가 지금 많이 고파요. 어떤 애기? 예, 작은 애기예요. 작은 애기예요? 예, 그렇게 겁나지 않은 거고 독수리라고 한 날개핌이 한 2m 넘어요. 독수리요? 예. 아직 독수리 밥 주러 가는 거예요 지금? 네. 독수리요? 말로만 듣던 몸길이 약 2m, 하늘의 왕이라고 불리는 그 독수리요? 망했다. 선생님 저 이거 할 수 있어요? 네? 괜찮아요. 괜찮다고요? 십자가 가슴을 졸이며 독수리 밥 주기 도전! 독수리 밥 주다가 밥 되는 거 아닌가 했지만 밥 되기 전에 주랭랑 쳤습니다. 다 했습니다. 이제 나가시면 돼요. 잡혔어. 미셔야 돼요. 제가 지금 일단 고라니들 밥을 줬고 독수리 밥을 줬잖아요. 근데 앞으로 또 밥이 또 남았는데 혹시 몇 종 정도 밥을 주나요? 지금 한 50여 종 100여 마리 이상 치료를 받고 있어요. 50여 종 100여 마리를 그럼 밥을 다 주는데 몇 시간 먹어요?
일단 밥 먹이는 데만 해도 거의 하루에 한 50% 절반 정도는 시간을 쓰고 있어요. 특히 지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어린 야생동물들이 많이 오거든요. 어린 야생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1시간 반 간격으로 계속 먹여요. 야생동물과 하루 종일 함께하고 드디어 다가온 퇴근 시간. 퇴근 안 하십니까? 퇴근을 원래 보통 하는데 돌아가면서 당직을 서고 있어요. 얘들이 어린 애기들 같은 경우는 밥을 좀 수시로 줘야 돼요. 이게 공복 시간이 너무 길어져 버리면 내일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지금 또 중간중간에 계속 밥 주러 가야 돼요. 혹여나 자리를 비워 야생동물에게 문제가 생길까 보호자의 마음으로 자리를 뜨지 못하고 확인하고 또 한 번 더 확인하는 수의사들. 정말 이런 분들이 있어 안심이 됩니다. 동물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밥 먹이고 똥 치우고 이런 것만 해도 사실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뭐 인력적인 충원은 뭐 사실 힘든 부분이 많지만 그런 부분만 아니더라도 야생동물에 대해서 시민분들이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일하는 저희한테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야생동물들의 세계. 비록 상처 입고 다쳤지만 언젠간 자연으로 돌아갈 이 동물들을 위해 야생동물치료센터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네, 야생동물 치료센터에 다녀왔습니다. 치료센터에 천연기념물이 이렇게나 많이 들어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 친구들을 만나볼 수가 있었는데요. 황조롱이부터 파랑새, 독수리까지 만나볼 수 있었는데 하지만 반가움은 잠깐이었고 이곳에 오게 된 친구들의 사연을 들으니까 참 안타까웠습니다. 네, 이제는 아파트를 절벽으로 인식해서 베란다에 둥지를 트는 황조롱이도 있었고요. 또 하늘다람쥐는 통신장비에서 발견이 됐다고 하잖아요. 환경의 변화로 다치는 야생동물들이 자꾸 많아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또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네, 사실 알고 보면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은 야생동물이 살고 있을 것 그렇죠. 같잖아요. 좀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국시대 다음 소식은요. 멋진 오케스트라의 공연을 만나볼까 합니다. 발달장애인 15명으로 이뤄진 드림하이 오케스트라의 정기 공연인데요. 연습 현장부터 감동의 공연까지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장애를 딛고 희망을 연주하는 드림하이 오케스트라. 오늘은 3년 동안 연습한 노력의 결실을 맺는 특별한 정기 공연이 있는 날인데요. 처음엔 그 누구도 기대감이나 희망을 품지 않았던 이들의 도전. 어느 정도 기대치를 가지고 있냐고 했을 때 저는 0이라고 했어요. 제로. 힘찬 시작을 알리는 박수 소리와 함께 공연장을 채우는 감미로운 오케스트라 선율. 희망을 품고 앞으로 나아가는 이들의 아름다운 도전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9시. 울산 문화예술회관에는 이른 아침부터 큰 짐을 옮기는 사람들의 움직임으로 분주한데요. 바닥을 가득 채운 거대한 물건들. 이 물건의 정체는 뭘까요? 네, 악기입니다. 여기 베이스 기타, 드럼, 첼로, 바이올린, 플룻 뭐 이렇게 타악기까지. 안녕하세요. 악기를 들고 하나둘씩 모이는 주인공들. 이들은 발달장애인 15명으로 구성된 드림하이 오케스트라 단원들입니다. 오늘은 정기 공연이 있는 날이라 이렇게 모였는데요. 남들보다 조금 다르지만 특별한 이들, 어떻게 이렇게 모였나요? 드림하이는 직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출발했습니다. 사실은요. 음악이지만 일본 사회복지시설을 견학하다가 공연단으로만 직업을 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사례를 보고 우리도 가능하겠구나 생각을 해서 우리 단원들을 모집을 하고 오디션을 하고 그래서 15명을 구성해서 매일같이 출근하고 연습하고 오늘의 드림하이가 있게 되었습니다. 3번의 심층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이들은 오롯이 음악을 사랑해서 모이게 됐습니다. 초반엔 화음을 맞추기도 어려웠지만 지금은 각종 행사에 초청되고 상을 탈 만큼 멋진 오케스트라로 발전했지요.
드림아이 단원들은 대부분 발달 장애인들로 구성돼 일반인들보다 집중하기까지의 시간이 배로 소요되는데요. 그래도 드림아이를 3년 동안 이끈 지휘자 전소미 씨는 평소처럼 차분히 이들을 달래가며 천천히 기다려줍니다. 몇 시간 뒤 있을 공연을 위해 열심히 연습하는 단원들. 발달 장애인이 아닌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하는 당당한 연주자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 단원들은 물론 선생님까지 연습도 연습에 임합니다. 여기 왔을 때 그때 당시에 국장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이 친구들한테 가지고 있는 기대감이 얼마나 있냐. 네, 0에서 1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기대치를 가지고 있냐고 했을 때 저는 0이라고 했어요. 제로. 근데 난이도도 조금씩 올려보고 그렇게 하면서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좀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은 아, 이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있다. 이게 장애를 가지던 아니던. 단원들 모두 한 곡을 외우고 연주하기까지 그 시간과 노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누구보다 더 큰 노력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지요. 또한 정기 연주회인 오늘을 위해 굳은 살이 배겨 피가 날 정도로 연습에 몰두했습니다. 일반인들에 비해서 아마 이 한 곡을 예를 들어 이 문리버라는 곡을 연습을 한 거는 거의 조금 과장해서 얘기를 하자면 1000번 정도는 연습을 했을 것 같아요. 1000번 정도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굳은 살도 생기고 가끔씩 피도 나고 그렇긴 한데 그럴 때마다 저는 오히려 영광의 상처라고 이렇게 또 친구들을 다독여주면서 더 칭찬을 많이 해줘요. 짧은 연습이 끝나고 찾아온 점심시간. 오늘의 메뉴는 돼지국밥인데요. 혹시 동료가 먹다가 입이라도 될까 알뜰살뜰 챙기는 건 물론 모자란 반찬을 보충해주며 서로의 손발이 돼줍니다. 특히 드림아이 악장 허구 씨는 단원들 중심에서 똑부러지게 챙겨주기로 유명한데요. 친구들을 위해서 챙겨줄 때마다 제가 말을 했는 대로 잘 이해를 해주면은 저도 마음도 편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악장으로서 단원들을 이끌어줄 뿐 아니라 사소한 일상 속에서도 동료들을 챙기는 허구 씨. 허구 씨뿐 아니라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끈끈한 사이가 된 서로인 만큼 아프거나 힘들 때 늘 옆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돼줍니다. 다리가 다치셔가지고 서로가 있어 더 빛나는 드림아이 오케스트라. 지금 이 순간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단원들 간의 끈끈한 우정의 힘이 아니었을까요? 이제 본격적인 리허설에 들어가는 단원들. 오늘 공연에는 한 가지 특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리허설이라고 간단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완벽한 본 공연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일반인들보다 무대에 적응하는 시간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이렇게 꼼꼼한 리허설을 해봅니다. 아니 처음이라서 초보지만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커다란 무대는 처음이라 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긴장 첫 공연이기도 하지만은 조금 긴장도 되기도 하고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파이팅입니다. 2시간 동안 약 10곡이 넘는 다양한 곡들을 연주하는 드림아이 단원들. 리허설이지만 실제 공연처럼 열심히 연주합니다. 좀 더 집중해서 타이트하게 좀 진행을 했긴 했는데 무대에서만큼은 자유로워지는 게 저의 목표기도 하고 단원들의 목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자유롭게 연주하는데 지금 리허설 했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연습에 몰두하고 나는 몇 시간 뒤. 어느덧 해가 지기 시작하고 저녁 공연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특히 드림아이 단원들의 가족 관객도 많은데요. 우리 애가 오늘 여기서 플룻, 김예빈 오늘 독주도 하고 공연도 하고 해서 이때까지 되게 연습한다고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이제 연습한 것만큼 일단은 애가 조금 해줬으면 싶고 그래요. 우리 아들이 드림하이 지금 이 팀의 악장이에요.
올해는 이제 애가 독주도 한다 하니까 또 다른 애의 딴면을 보겠죠. 그래서 굉장히 그냥 되게 설레는 마음으로 왔어요. 아들 화이팅! 장애를 딛고 음악을 직업으로 삼게 되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는 드림아이 단원들. 이들의 꿈의 무대가 지금 시작됩니다. 끝까지 자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무대에 서시는 다른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뜨거운 박수로 또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 힘찬 영화 킬빌 OST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독주를 하게 된 드림아이 악장 허구 씨의 연주. 다른 악단과 협연 무대까지 구성되며 공연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르익어 가는데요. 용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다는 우리 김하은 양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저는 드림아이에서 첼로를 연주하고 있는 24살 김하은입니다. 저는 매일 6시간씩 단장님과 연습하고 점점 실력이 느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드림아이가 참 좋아요. 저도 계속 첼로를 하고 싶고 드림아이가 계속 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현실의 벽을 넘어 음악을 통해 희망찬 미래를 꿈꾸게 된 단원들. 마지막으로 인순이의 거위의 꿈을 수아와 함께 합창합니다.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 현 끝에서 그 노력들이 묻어나오는 것들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저한테 너무 충격이었고 정말 장애인들도 사람인데 이렇게 같이 직업을 가지며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함께 어울러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공연들이 더 많이 일어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조금 실수가 있어도 그냥 양해를 했는데 그 다음번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으로 되겠습니다. 드림아이 단원들 그 3년 동안 수고가 많았다. 드림아이 단원들은 오케스트라의 소중한 경험을 통해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즐거웠던 기억을 품고 자신만의 꿈을 이뤄나가는 멋진 오케스트라가 되길 응원합니다. 네, 드림아이 오케스트라의 멋진 공연 잘 만나봤습니다. 요즘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직업 교육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오케스트라 단원도 정말 멋진 직업 같습니다. 네,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무대에 서기까지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을까요? 그 노력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드림아이 오케스트라 실제로 공연을 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쭉 멋진 공연 하시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시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맞습니다. 그리고 김정진 아나운서가 오늘 전국시대 마지막이라고요? 네, 마지막이긴 하지만 멀리 가는 건 아니고요. 저는 앞으로 다음 매주 금요일에 방송되는 동네의 발견으로 자리를 옮겨서요. 여러분들께 또 새로운 모습으로 인사드릴 테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저희 전국시대는요. 앞으로 포항 MBC의 새로운 아나운서가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또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전국시대 종종 찾아와 주실 거죠? 그럼요. 제가 필요하다면 또 언제든지 달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은 한 주도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전국시대는 다음 주 화요일 조금 더 새로워진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